네, 2월 5일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오늘은 또 다른 취재 인싸 믿고 보는 구경훈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구경훈 기자 방금 방송 끝내고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진짜로, 예,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숨 좀 돌리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댓글창에 여기가 지금 편의점이냐 지금 비상구냐 시사인이냐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네. 저희 자주 이렇게 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의 화수목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현안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래요, 대한민국 예. 진짜 두 분과 함께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숨쉴 틈이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또 하나의 제안을 했거든요. 뭐 끝없이 이분은 거세요. 네. 오늘은 또 자기의 대표직과 의원직을 그러니까.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내일까지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사람이 자기 정치 생명 걸고 있으면이라고 네. 하는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 네,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국민의힘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제 급박하게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약간 뭐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뭐 이제 단식 중이니까 단식 끝나고 나면 포용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라는 예, 예. 전망이 우세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오. 대표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아, 예, 나의 깃발을 내가 든 깃발에 찬동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다 거세하겠다라는 오.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친한 게 싹 다 정리한다라는 예, 예. 거고 실제로 그런 무언의 압박이나 이런 전환기 씨 귀국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더 강력하게 이른바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더 세게 이 여파가 오고 있고 이거를 견뎌내지 않으면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화요일 정치비상구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차제에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흔들린다. 이런 상태로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 가도까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대선까지 가요? 예. 아니 이분은 늘 2030년. 아직 한참 이분은 남았는데. 아니 예. 이분은 항상 아. 거기에 모든 게 야.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고 예, 예. 대체로 암울한 전망이어서 지역위원장들 몇 명 전화 통화를 돌려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 앞두고 수도권은 상당히 민심도 안 좋은데 이런 표현이에요. 주민들이 날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당의 상황을 점검하고 계실 텐데 어쩌려고 이렇게 양 진영이 갈라져서 이러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강경론을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 누가 그거를 수용을 하겠냐. 그런데 지금 비합리적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 측이 잘하고 있냐. 선거 앞두고 무슨 토크 콘서트냐. 이것도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는 정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슬린다 신경이.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이거 망해라 마이신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지층은 지금 둘 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제명 결정 이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여론 반응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정신승리 이외에는 사실 바깥의 여론이라는 게 좋을 리가 없는 것이고 대체로 이제 그 여당 성향을 포장하는 평론가들조차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는 일종의 도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일말의 동정심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팎에서 오는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 됐고 장동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본인이 위기가 터졌을 때 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결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인을 중심으로 대우를 뭉치는 경험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면은 단식이라는 어떻게 복귀를 끊는 승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들을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내가 선출된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까지 모두 다 걸겠다. 풀 배팅을 하겠다. 쉽게 풀 얘기해서 배팅. 예.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장동혁은 때문에 겁니다. 사실은 이래도 만약에 사실 안 끝나잖아요. 예. 그럼 정말로 이제 안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뭘 걸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걸 게 없어요. 근데? 사실상 본인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오늘 내일 사이에 누군가가 장동혁 그 대표를 상대로 나도 풀배팅 하겠어 이런 태도가 나와줘야 되는 예, 건데 예.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치 생명을 걸었을 때는 여러 가지
될지 경우의 수를 두고 참모들과 논의를 했을 텐데 지금 전반적인 친한계 형세라든가 국민의힘의 정치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선뜻 누가 내 손모가지 하나 걸고 네. 장도혁과 함께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정말로 공개적으로 내일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예, 예. 모레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 보면. 모레는 나올 수 있어요? 내일까지 걸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예, 모레에 나온다. 애매하네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아니 상황이네요. 오세훈 시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왜 이러냐라는 식으로 한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극강의 대립은 좀 네. 피하고 싶다라는 아. 거고 이 정도 되면 오한마 들고 와야 되는데 저 누구야 이정주식 표현에 따르면 예, 오한마 들고 오질 않고 그분은 뭘 있다. 많이 걸어요. 이정주 기자도. 이정주 그렇죠. 기자도 아, 얼마 전에 떠올랐어. 많이 걸어요. 떠올랐어. 이정주가 걸면 당직이 없어. 지금 못 걸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예. 기자 은퇴 걸 기자 은퇴. 그거 많이 걸었어요. 아, 근데 그래도 보면 아까 장윤 선배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도 지금 지방선거도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그쵸. 않느냐라는 아. 주변의 의원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실제로 친한계 16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너무나 짧게 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아직도 남은 의정 생활이 예, 창창하기 예. 때문에 예. 뭔가 걸면서까지 한동훈을 위해서 장동혁과 한번 싸워보겠다. 아. 일합을 거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정치 구력도 많고 그리고 예. 실제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안건을 두고 한번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 망했죠. 사람입니다. 걸었다 망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예. 정치를 못 해본 경험이 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유권자 참 훌륭하세요. 러닝머신 많이 했어요. 근데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자리가 결국은 예. 뭐 예를 들면은 당을 뭔가 장악을 해서 대선 가도를 가는 것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빛나는 정치 여정을 위해서라도 한번 그나마 승부해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고성국 TV를 위시한 여러 그 장동혁 주변인 측근 그룹들이 지금 한동훈을 넘어서 오세훈까지 공격하고 있는 그러고 상황이기 있죠. 때문에 예. 가만히 있다가는 시장 후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나마 풀배팅을 해서 겨뤄볼 사람은 오세훈이 유일무이하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뭐 장동혁 대표처럼 근데 장동혁 대표도 제가 취재해 보니까 원래 이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라는 예, 예. 거예요.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유도리가 있고 아. 뭐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굉장히 상업적인 정치인 이런 그러니까 표현이 뒤를 적합할지는 놔두지 모르겠- 않고 끝까지 가는 그렇죠. 스타일은 예, 아니었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예. 이분이 어쨌든 정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 극우와 손잡고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예.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장도혁 대표의 눈빛 보셨습니까? 아. 예, 제가 보기엔 장도혁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음. 이번 판에 자기가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예. 정치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판단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합리적인 강경론으로 당을 장악해서 아. 자신의 친정 체제를 구축해 놓고 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져야겠다. 근데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 독재 시대에는 이런 리더십이 맞았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이런 리더십으로 21세기 정치가 돌파가 되겠나.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보수, 중도 보수가 소구가 돼서 차라리 민주당을 찍겠다 예. 해서 3단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소수의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극우 우파를 지키겠다고 당을 180도 오른쪽으로 확 꺾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심하게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심하게 드라이브를 예. 걸고 있어서 끝내 이 당에 남을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엔 윤호개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은 들었으나 이 초라한 깃발, 이 예. 깃대 아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싶고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그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장도혁과 친한 사람들 선거에서 다 떨어지더라도 조직을 남겨서 아. 자기의 이제 세력을 버티겠다. 구축한다 이런 거고 이참에 정말 다 섞어내고 갈라치기 한다면 예. 결국엔 종국에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참 부끄러운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영남은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남과 그 밖의 예.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고 봉건영주 체제를 구축하듯이 영남은 그냥 안전지대 안전판이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아우성이고 이번 선거 이렇게 치르면 우리 다 망한다라고 네, 하지만 네. 그 곡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네, 댓글창에는 다음에 제가 뭘 걸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사람들이 써주셨는데요. 집 6채.
그리고 또 고공농성 이런 게 있다. 고공농성. 예. 고공농성 안 할 것 나는- 같은데. 예, 지금 굉장히 집 6채도 안 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 이 이제 정치를 야바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아니죠. 다들 비판을 네, 해주고 계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도박적 싸움의 배경이 어떤 음. 걸까라는 거를 깊이 숙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외부로부터의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부의 소수지만 일부로부터의 비판이 있었던 건데, 그럼 갑자기 정치 생명을 왜 걸었냐?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사실은 그를 둘러싼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길의 귀국.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년보의 출소. 졸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성국의 부흥이에요. 좀 무섭네요. 근데 결국 그런 이제 카테고라이즈된 여러 사람들이 3인방이 사실은 장동혁을 쏘아붙이는 상황이 도래를 한 거죠. 그렇죠. 야.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장동혁은 스스로가 나는 타륜이 아니다. 여전히 예. 윤 어게인이라는 순수성을 예.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선거를 앞둔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방법 수단의 하나로 뭔가 당내의 지위를 당원들로부터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야.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뭔가 그들의 요구 사항들을 피해 가려는 의도도 분명히 복선적으로 깔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를 하면 그 장동혁 대표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계산표가 있는 거죠. 왜? 그 전한계 씨가 집어 넣었잖아요. 너 누구 때문에 당선된 줄 알아? 우리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 떠나면 어떻게 돼? 너는 배신자야. 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했어요. 그리고 그 서정욱 변호사도 예. 절대로 결별하지 못한다. 윤어게인 세력과. 왜냐하면 결별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타도 장동혁. 타도 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뭐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그 누굽니까 5.18 예? 전두환 사진을 걸겠다고. 걸겠다. 예, 예. 물론 뭐 아니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런 내용을 결정한 바 없다라고 기자들한테 예, 예. 릴리즈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성국 씨의 주장이긴 하죠. 예. 근데 그런 주장이 나오는 예. 거잖아요. 버젓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의 색깔은 명징하게 윤어게인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오히려 더 그 늪에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여기다 좀 살을 좀 붙이면은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이런 그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합당제한 이후에 여러 가지 1인 1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중앙위원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다가 다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찬성률은 낮아지는 상황에서 뭔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한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숫자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양당 모두 명목상으로는 당원 정당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선거를 더 단단하게 치를 수 있다. 장동혁 이런 체제가 식의 이제 그 예. 복선도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 방금 해봤습니다. 제가 예. 지금 보니까는. 근데 실제 그런 얘기를 네. 제가 그 박민영 대변인 예, 취재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원 중심주의고 네. 그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지방선거 이번에 그래서 룰 세팅을 5대5로 한다고 제가 그걸 거기서 여기서 예, 얘기했나? 예. 그래서 오늘 거기서 방금 발표가 났어요. 예. 그거 제가 거기서 얘기했나? 어느 방송인데 했는지 하여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하시는데 단독을 보니까 뉴스아이킥에서 했나? 예, 예. 하여튼 5대5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찌감치 박민영 대변인이. 그러니까 아하.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오세훈 타임이 아닐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7대3 규율 바꿔서 예. 당원 중심성을 더 강화하는 정당으로 가는 예. 게 목표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자가 많아서 120만인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단체들이 집단 입당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80만. 근데 그것도 이준석 시대에 있었던 구성과 지금은 또 완전히 또 다른 구성이기 때문에 탈당한 세력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극우 그다음에 극단적인 뭐 극우 기독교 또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동원된 예, 예. 정치 집단들 이런 비이성적인
생각이나 정치에 대해서 좀 올바르지 못한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그래서 극우가 더 창궐하는 방향으로의 정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예.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철수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5대5 룰 세팅이 그런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안철수 그리고- 윤 어게인입니까? 지금 그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굉장히 별을 맞는 네. 맞아요. 모습을 지지하는 보이거든요. 듯한 글을 네. 많이 한동훈 전 올리고 대표를 굉장히 네. 비판하는 이야기를 본인이 IT 전문가라고 하면서 단계 사건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럼 안철수가 비는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 같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빼고는 다 끌어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한동훈을 이기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다 날리는 격이 되는 건데 이제 아까도 제가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면 선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예. 거예요. 안철수가 예. 가면은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또 심지어 안철수 느닷없이 지금 빈자리에는 비대 예. 아니 다 떠나서 지금 분당의 국회의원인데 누구 이름이 나오고 있냐면 많이 알죠. 누구예요? 네. 그 단식장에 방문을 했던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아 진짜요? 이런 네. 식의 계획도 있다라고 예. 방금 들었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 빼고는 다 한번 뭉쳐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나를 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또 근데- 아니 동훈 근데 방향으로. 국민의힘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이제 이런 그 단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그 비겁하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아주 그냥 그 뒤통수를 치는 뭐 이런 식의 정치다. 그것조차 좋은 평가하는 그럼요. 사람은 예, 예. 없어요. 예. 네, 참 아무튼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와, 재밌네.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실제로 전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뭔가 당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은 저는 어디서든 빠그라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국면적인 상황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영수회담을 그 사실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을 했고 아마도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지금 같은 경우에 스탠스가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면이 연출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기자회견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개 토론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기자간담회를 해왔지만은 그런 식의 공개 설전에 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100분 토론 형식으로 완벽하게 모두에게 공개하고 풀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주장해왔던 정부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 포인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복 지점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장동혁이 쌓아온 공든탑이 그 순간을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아 영수회담 받는다고 나왔어요? 아닌데 그런 건 제 아닌데. 추측입니다. 근데 근데 받을 가능성이 아니, 저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어제 네. 그 직접 정무수석하고 통화하셨군요. 예. 했을 때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 깨갱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네. 대통령이 결국 결정하는 그쵸. 문제긴 근데 하니까. 어제 그 정무수석하고 직접 통화했을 때 가능성은 0%고 영. 예, 그러면 컨셉은 그 경청이다라고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직접 그 일단 그 단식도 하고 또 뭐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합리 타당한지 판단한 후에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봐야 특검 얘기밖에 할 게 없을 네네. 것이다. 아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통일교 특검 왜 안 받냐?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 관련된 공천 헌금 특검 왜 안 받냐? 뭐 이런 그다음에 김현지 씨와 관련된 거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의혹을 예, 예. 규명하는 차원에서의 특검 요구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받아서 직접 예. 수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모양은 갖춰야 되기 예, 때문에 가서 만나기는 하고 컨셉은 경청이다. 그리고 영수회담은 안 받는다. 지금 받을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 예. 설명했는데 네. 그 사이에 전 또 뭐 변화가 있는지 또 구계은 기자의 정책 상상력이 또 멀리 네. 가닿을 수 있으니까. 네. 예.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취재를 한 예. 겁니다. 의외로- 취재를 한 거고. 의외로 이 조언을 예언이 한 또 거고. 맞길 네. 바라면서. 바뀔 수 있죠. 기사와 예. 칼럼의 차이죠. 이게. 나는 기사를 쓰기 칼럼을 쓴 거지. 스트레이트. 예. 자, 두 분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좀 전해드리면요. 2차 종합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합니다.
가운데 조국 혁신당 추천 인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권창영 변호사라고 노동법 전문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집평에 네네네.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집평 아는데 변호사죠. 예. 예. 이번 선택에 대해서는 혹시 해설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너무 방금 일단 나온 내용이어서.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게 참 머리가 갑자기 확 복잡해지는데 예. 합당 논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를 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거세하고 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사 출신의 그 변호사를 예, 전준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지?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예. 판사 출신을 이제 임명을 한 건데 그 출신 여부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사 의지다. 아. 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금까지 그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첫 번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그렇죠.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와 관련해서 전혀 추가적인 드러나지 부분. 않은 예. 특히 이제 양평고속도로라든가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한 거 예. 오늘 또 뭐 명태균 이야기 얼른 해야 됩니다. 판결들도 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수사 의지를 예. 가지고 수사할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민주당 손을 들어줄 거다 대통령이 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완전히 깨진 그러게요. 거죠. 그리고 예. 판사 출신의 이 권 변호사를 인사를, 예. 예, 선택하고 사실상 노동법 전문으로 예, 알려져 맞습니다. 있지만 인권 관련해서도 여러 활동을 해온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떤 수사 성과를 낼지 저도 그러게요. 기대가 되네요. 우선은 검사 출신을 배제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예. 좀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 건데 일단은 앞에 특검들을 보면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을 이제 예. 인정한 거죠. 조은석 예. 특검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수사를 했었는데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지만 민주당 예. 추천이었고 사실은 최혜병 특검만 이명현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조국 혁신당 추천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1의 구도였고 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종합 특검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차대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특검이기 때문에 그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예. 상식적으로 예.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하게 제 방송에서도 아마도 이제 전준철 변호사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당연한 게 당정 간의 교류를 하는 게 너무나 상식인 거고 청와대와 정부와 민주당이 소통하지 않고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이렇게 중차대한 특검을 예. 그런 지점에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묘하게 느껴진다는 것이고 사실 전준철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시체말로 얘기하면은 반부패 수사 2부, 예. 반부패 수사 1부.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특수 2부와 특수 1부 부장검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특수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특수통을 하다가 검사장을 달지 않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옷을 벗고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다툼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할 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수부 보직에 있었던 건데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최고위원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은 하마평이 나오고 이름이 등장을 했을 때 아마도 이성윤 이성윤 사단. 최고위원이 추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예, 예. 정설이었고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정청래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예. 추천을 했기 때문에 보증이 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정치로 혼란스러운 아하. 여러 해석이 등장하는 국면에서 예.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청와대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 예. 제 일감의 촉으로는 간단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공교롭게 네.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 원내단과 네. 저녁을 먹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연결돼서 보면 이 합당 논의와 관련된 대통령 뜻이 무엇인지에 네. 대한 해석이 나올 수도 근데 있겠다는 생각이 전준철 변호사가 드네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 사실은 예. 이제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한 문재인 정부 수사 과정에서 형사부의 사건을 도와주는 조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본인 자체가 워낙 특수통이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했느냐의 예. 문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를 찍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를 검증하고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특수통 일당을 수사해야 되는데 예. 온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의 책임자로 맡겨야 되느냐 키맨이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실제로 앞선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뭔가 당정청 간의 부조화에 의한 결론 도출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걱정돼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많이 엇갈리네. 좋습니다. 기사 쓰고도 스트와 칼럼. 아니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예, 예. 취재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최근에 이제 합당 문제로 굉장히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그 정리될 거라고 예.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하여간 모양 있게
다음 주 초반에 정리될 거다. 다음 주 초반에 네, 라고 정리가 얘기했어요. 되는군요. 그 모양이 깨가 뭐야.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줬어요. 끝까지 예. 확인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치의 시그널이 있어 보이는 예. 인선이다라는 야. 판단은 좀 듭니다. 예. 네. 그 부분은 비슷한 생각이신 것 네. 같은데요. 하여튼 네네. 야, 이제 참, 이 인사 하나로도 이렇게 깊이 있게 해설해주시는 두 분의 공력에 다시 한번 좀 감탄하게 되면서 댓글창에는 아까 한참 명태균 사건에 대한 비판도 참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1심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이렇게 털어줘도 되는 거면 김건희 씨 2심도 걱정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법조 출입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 구교영 기자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증거은닉 관련된 건데 일단 증거은닉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그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니까 유죄인 거고 사실은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데 본류가 무죄가 되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 자체를 뭔가 좀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판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고 놀라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2022년 6월 1일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는 과정에서 기여를 했고 그 기여의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세비를 반띵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혐의의 요지인 거고 예.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의 지갑으로부터 나온 돈이 명태균에게 갔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 그 근간이 배경이 된 설명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좌진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는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사무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본부장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적합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을 했다라는 게 판결 요지로 보이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공식적인 돈 자체를 줄 때 이렇게 주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영선이 정말로 공식적인 그런 업무의 대가, 노동의 대가로 준다고 하면은 바로 명태균이나 그의 가족의 계좌로 쏴면 되는 건데 이게 보면은 김영선한테 계좌로 송금을 하고요. 김영선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명태균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품의 전달 방식이라는 것이 약간 삼자를 거친 부정한 그 수법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런 방식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내용적으로 명태균의 지위에 의거해가지고 이걸 무죄라고 본 것은 일단 수긍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명태균 씨도 네. 오랫동안 취재하셨는데. 네. 어쨌든 제가 취재했던 것은 요 사건보다는 저는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공천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을 예, 예. 했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주요 발언들이 있었나 예, 뭐 이제 예. 이런 그게 것들 가장 중요하죠. 예. 특히 이제 김건희 윤석열과 어떤 예, 관계였나 이제 예. 이거였는데 사실 앞전에 있었던 그 우인성 판사의 판결도 김건희 납득할 수가 심?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계약서가 없었고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무죄로 결정한 것도 결국에는 이게 뭐 명태균의 홍보 영업 뭐 이런 행위의 일환이었지 예. 이 자체가 뭐 무상으로 받은 일테면 예. 이제 뇌물이라든가 뭐 알선수재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오인성 판사가 봤는데 김인택 판사도 같은 맥락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데 또 공교롭게도 김인택 판사가 막스마라 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게요. 뉴스타파가 예, 단독 보도한 바 그렇죠. 있죠. 예. 면세점에서 받았다. 예, 아, 그 그런가요? 700만 원짜리 예. 면세점에서 700만 원짜리 예. 코트를 무려 95% 할인된 금액으로 700만 원짜리예요? 아까 그렇다고. 주진우 기자는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약간 가격이. 봉지욱 기자는 700만 예, 원짜리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취재한 거라고 예. 하면서 어쨌든 금액과 상관없이 명품 코트를 이렇게 샀던 와. 전력이 있는 그러니까 법원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 원래 직무 것은- 배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죠. 지금 뭐 직무 배제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제주도 애기 보러 다닌 그 판사들 하면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직위원 판사 룸사롱 문제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어쨌든 예. 이거는 좀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다시 그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그 급여 명목으로 줬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천이나 정치자금과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세비반띵과 관련해서도 급여로 받은 거다.
급여로 이제 인정을 저런 한 식으로 거고. 하면 예. 그리고 와. 공천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총괄본부장으로 역할을 했었고 채무가 있었다는 것도 다 그 인정이 되고 중요한 건 공관위 내부에 토론이 있었고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되었다. 요것도 우인성 판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김영선이 이거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맞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루라 김건희 씨가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예. 그냥 미루라고 했어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내일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한 녹음 파일이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그 김영선이 선거 때 말이야, 그 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것 좀 해주라고 했는데 예. 말이 많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거수기들로서 토론해서 결정을 예. 한 거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국 정치의 그 지난 상황을 보면 예.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런 방식으로 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김영선 의원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예. 이 공천의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다라고 판사가 본 거예요. 이거를 납득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우인성 판사 그리고 이 그 막스마라 김인택 이 두 사람의 그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추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그러면 김경 그리고 강선우는 다 해본 것도 무죄죠.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다 식의 무죄죠. 이야기가 예.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로또 판결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로또라는 게 가끔가다 한 번 맞아야 되는데 예. 연이어서 이렇게 김건희 판결이 이어가지고 로또 판결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혹시나 사법부나 법원 전체를 이렇게 도매금으로 오해하실까봐 저는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명태균의 범죄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 세비를 반띵한 걸로만 이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뜯어보면 무죄가 나온 부분이 하나가 더 있으면 낱개의 공소사실을 보면 김영선한테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명태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비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무죄 선고. 그것도 무죄예요. 그 무죄가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와. 거냐면은 이게 이분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지방선거에서 한 분은 고령 선거에 고령 예. 군수 예. 선거에 나오려고 했고 한 분 같은 경우는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누군가의 진술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공소 사실이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2011년 8월 11일에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분들한테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려면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라고 하면서 예.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구성입니다. 이런 따옴표 문장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 동석한 신뢰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범죄사실 구성이 가능한 거겠죠. 명태균은 물론 부인을 하겠지만 네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 차후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탕 발림을 해놓고 이들로부터 2021년 8월부터 22년 3월까지 물론 명태균 혼자만은 아닙니다. 김영선까지 이제 공동 피고인으로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예. 합계 1억 2천만 원 현금을 받았다라는 게 공소사실 요지예요. 근데 무죄예요? 근데 요것도 무죄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분명히 줬고 불법적인 그러니까요. 자금이 전단된 걸 받는데 받은 놈이 무죄라고 하니까 일단 1차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을 설시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사에서 쓰기로는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미래 그 한국 연구소. 미래 예. 한국 연구소인가요? 미래한국연구소. 예, 고 이제 그 소유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명태균의 실소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르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연구소의 운영 자금 등등으로 지출이 쓰였기 됐기 때문에, 때문에 예. 실제로 전속적으로 명태균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법리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돈은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판결 요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분들을 상대로 어떤 이제 실제로 일들이 있었냐면은 선거 때 보여주는 면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선거가 벌어지면 이런 공천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자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예. 이력이 하나 써야 되니까. 실제로 김영선의 힘을 빌어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 본부장이 되셨고 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 본부장으로 음. 선임이 됐거든요. 그런 지휘적인 역학적인 구도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와. 도대체 본인이 본 증거는 취사 선택한 증거가 너무나 이제 자의적이어가지고 정말로 할 말을 없게 만듭니다. 아니 이제 곧 지방선거인데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 다 알려주면 앞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다시 그 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와. 있어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왜 났을까요?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그 황금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명태균의 이제 버튼이 되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예. 많죠. 사실 이게 아니었다면 김건희와 윤석열 내란수계가 비상계엄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와중에 뭐 다 녹음 파일이 다 나왔지만 예. 그 이후에 구속 기소되는 날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 우리가 다시 복귀해 보면 핵심은 명태균의 황금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증거 은닉했다고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것만. 그러면 그 왜 이거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황금폰을 명태균은 그러게요. 이 안에 무슨 증거가 숨어 있길래 그리고 명태균 뭐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뭐 수십만 건의 뭐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었던 불법 행위를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불법 행위의 핵심은 여론조사를 미끼로 해서 그죠? 실제로 뭐 계속 제공을 하면서 이 여론조사 뭐 여론 조작이라는 표현도 예. 하죠.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게 하고 예. 이걸 가지고 선거에 쓰려고 했던 활용하려고 했던 이 점을 문제로 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공천에 실제로 대통령 내외가 개입하려고 했던 증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목소리만 한 게 없는데.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는데 그건 다 무용한 것들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누굽니까? 봉지욱 기자나 또 누구지? 우리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나 네. 이런 기자들이 취재해왔던 그 사실관계나 팩트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대단히 좀 황당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 당시에 그 7불사 회동이 왜 있었어요? 7불사를 명태균과 김영선이 그리고 이준석과 천하람이 왜 7불사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까? 이 공천을 뜯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뭐 김상민 검사에게 막 여러 가지 스토리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의로 만든 이런 결론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제가 지금 그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제가 읽다가 정말로 제가 이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방선 관련된 공천 관련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 금원, 그러니까 아까 받은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무죄 판결하는 근거로 설명한 겁니다. 한참 남았다? 근데 그게 10개월 남았다. 그러면 돈을 된 다음에 줍니까? 그 전에 약을 쳐야지, 천천히 줘야지 공천을 받을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인 점. 그건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런 논거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그 피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돈 준 사람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것도 멍멍이 소리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김영선이 전직 국회의원에 불과했고 그냥 전직입니까? 4선 의원이죠. 영향력 있는 경북이나 대구에는 아무런 정치적 지역적 연고가 없었던 점. 이제 작정하고 봐줬는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영선이 피고인들의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어이가 없는데 명태균에 대해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명태균 역시 이 부분 금원이 수술 당시에는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다음이 또 기가 막힌데 지방선거의 경우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서 예를 들면 그 김영선이나 명태균 모두 객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천 작업을 알지만 예를 들면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공천을 하더라도 중앙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우리 정치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가 관계가 있는 공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자를 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 판사는 정말로 그러니까 법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무색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 물정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가? 예. 이런 의심이 절 정도로 정말 이 판결 내용을 본인이 신뢰하고 믿고 썼다고 한다면은 나는 정말로 바보입니다라는 자기 선언의 다름이 아니라는 야,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꼭 기자가 아니어도 그 정도는 상식 아니에요.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저 우인성 판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기본적인 그 인식 속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그 신문 방송만 보더라도 그러게요. 아니면 뭐 유튜브까지, 드라마만 봐도 요새 뭐 예. 그런 판사 비판하는 드라마 있다면서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도 않는 겁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무슨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사실 명태균은 그 차기 국회의장 6선을 만들어서 차기 국회의장을 예. 만들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기획 의도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망상가라는 거죠. 예, 우인성 판사에 우인성 따르면. 판사는 망상가라는 예. 거고 그 망상가에 의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그 김건희 씨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명태균 씨를 자신의 이제 전략 참모로 여기고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공모를 해서 그럼요. 했었던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간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 간단하진 않다. 명태균 씨가 와서 뭐 소리도 지르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도 다 따지고 뭐 난장판이다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무죄로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계약서 안 쓰고 선의를 가지고 영업 또는 홍보활동 차원에서 무상 여론조사 계속 반복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살짝살짝 바꿔서라도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뭐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요라는 판결이 네.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면은 사실은 우인성의 김건희 판결과 어떻게 보면 김인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명태균 스스로의 판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은 명태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윤석열 우인성 아니에요?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명태균을 망상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번에 김인택 부장판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쳇말로 못 참아요. 명태균이 한 얘기는 다 허풍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허풍이라고 보는 판사들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명태균 씨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런 표현. 망상가.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본인에 대해서 이 자존감을 흐트러뜨리는 발언은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참고 있어요 요새. 무죄가 나오니까요 지금. 무죄가 나오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상가라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갔던 분인데 그 당시에 나경원 의원은 초청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망상가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야. 보이지 않는 점.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판단의 근거로 쓴 건데 그동안 자기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뭐 윤상현이 뭐 홍준표 뭐 심지어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들을 휘둘렀던 본인의 실세였다는 점을 무수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야, 진짜로. 저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인일 때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된 이유보다 당선인 때가 훨씬 더 힘이 세죠. 무섭고 힘센 사람이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을 세상에나 영향력이 없다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명태균 지금. 씨가 늘 얘기했어요. 김건희 씨가 자기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영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 대통령 부인이 선생님 하면서 꿈꾸면 전화하고 그러게요. 비행기를 타도 되나 안 타도 되나 그러니까, 상의하고 다음에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모든 동선을 공개하면서 상의했던 그 관계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이거 미디어에 나왔던 그동안의 명태균의 녹음 파일만 들어봐도 물론 다소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이 일부 안 사실로 됩니다.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무죄로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재판 결과입니다. 예, 댓글창에도 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달리고 있는데 AI 판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우리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지방선거 차출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장윤선 기자 모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지방선거 모두가 시작되긴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우상호 수석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은 강훈식 실장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 발언을 삼가하고 있다. 그것도 약간 묘한 것 같은데요. 안 나가면 안 나간다고 말하지 않나요? 보통? 세모. 네, 세모여서 예. 아직은 좀 확실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이광재 전 지사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러시죠. 근데 이광재 전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첫 번째로 취재 편의점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왜 본인이 불출마를 했는가에 대한 저간의 스토리를 방송에서 직접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따로 들어서 이거 또 단독 시사인에 공개니까. 단독 공개를 하면 우상호 수석이랑 본인이 이제 몇 차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상호 수석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아. 대통령. 대통령의 뜻? 그냥 대통령. 예.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이길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상계엄, 12.3 내란, 그리고 내란 이후에 이제 이재명 정부 8개월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올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을 수 있는 선거다. 평가. 심판이란 너무 과하다. 아직은 뭐 그런 심판받을 일은 한 것 같지는 않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속에서 브랜드. 누구 브랜드로 어떻게 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브랜드의 이재명 대통령 브랜드의 후보가 되는 것이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수석이었으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본인이 이제 상당히 앞서고 1등하는 후보다. 그래서 1등하는 후보가 뭐 포기하는 경우, 양보하는 경우는 없는데 자신은 이번에 모두가 함께해서 이기는 선거로 치러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강원도에서 김진태 현 지사를 포함한 이제 강원도의 선거판을 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이광재가 출마하면 다 던지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돕지 않고 그냥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 된다. 왜냐면 어차피 선거가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호 수석은 쉽다고 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길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은 자만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번 선거 자기가 우상호 손잡고 끝까지 같이 뛸 거다. 러닝메이트처럼.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본인과 우상호 수석이 함께 손잡고 뛰는 선거를 만들겠다. 상당한 결심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모진들 가운데서는 지금 말로 나오는 이제 김남준 대변인은 아마도 이제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개항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송영길 지금 소나무당 대표가 출마를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강득구 의원이 지금 3자 연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기왕에 하는 거 지방선거 이후에 소나무당까지 해서 합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분들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이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 기자들끼리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박지원 의원이 저희 취재 편의점 출연해서 출마 안 한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얘기했고 제가 상해에서 김용호 실장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상해에서 이제 김용호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취재 편의점이 써줘가지고 이제 전화 안 온다. 사람들이 계속 전화해서 출마할 거냐 물어봤는데 박지원 의원이 취재 편의점 나가서 딱 명토 박아서 쐐기를 박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전화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출마한다고 말하면 전화 오겠군요.
네. 자, 우리 구경 기자가 보시는 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뭐 비슷한 구도에서 예, 보고 예. 있고 좀 소개되지 않은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미 나간 분입니다. 김병욱 전 아, 정무비서가 그러시네요. 성남시장. 선거에 예. 도전한다고 이미 공표를 예. 거의 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아, 울산 울산. 선거 예. 준비하고 계시고, 진석범 이제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화성시장 선거에 맞네요. 도전을 하겠다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청와대가 이제 멤버를 꾸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열렬히 도전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둔 분위기를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행정관급들도 얼마든지 출마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 출범 후의 기조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일하는 정부의 상을 가지고 요소마다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챙겨야 되다 보니까 그 업무 과정도 굉장히 상당하고, 예. 선거를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외로 자기들끼리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터부시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초장에 이제 정부 출범했을 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경량 규모의 그런 출마 단이 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주목해서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통합행정 논의와 함께 그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은 초대 자치단체장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인 거고,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거명되는 것이, 지금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있지만 사실은 뭔가 통합자치단체에는 뭔가 그의 위상에 걸맞는 정부와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갈증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강훈식 카드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건데, 강훈 실장은 사실은 지금 이제 청와대 근무하시다 나온 분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출마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누가 농담으로 말하기를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토의를 하다 보면은 강훈식이 예고한 멘트를 그대로 대통령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마저 대통령실을 나가게 되면 이재명의 그런 속마음을 누군가 확실하게 대변해서 공직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무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귀하게 쓰기 위해서라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김용범 실장이 이제 광주 대동고 출신이에요. 그 송영길 대표하고 같은 거기 인재가 많으시네요. 친구의 친구. 그리고 80년 5월 광주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3. 그래서 언뜻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광주 원래 무안 사람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중학교까지 무안에서 살고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시골에서 유학 간 거죠. 유학 간 거죠. 옛날 시절에.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다가 그 광주 그 5.18이 터진 거고,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학생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같이 이걸 겪은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화면으로만 그 다음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5.18을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의 이 각인된 5.18이 있어요. 진짜 함부로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 안에 5.18, 내 안에 광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재경 관료로 사실은 오랫동안 봉직해 오고, 그 누구보다 관료 사회에서 아주 뛰어난 그 능력으로 뭐 인정받아서 출세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뭐 부수적인 그 흔한 ETF도 없대요. 하지만 뭐 퇴임후에 또 회사에서 좀 하셨던 것 같긴 하던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공직자로서 살아온 어떤 그렇죠. 뭐 그런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뭐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책실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하면서 20조가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그죠? 그 광주 정신을 가지고 공익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그리고 지자체장이 되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정신과 내용을 담는 도구와 그릇으로서의 김용범의 역할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광주 대동고가 진짜 명공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선후배진이 탄탄한 게, 그 송영길 대표도 보면은 이제 그 김용범 정책시장과 함께 대동고 6기로 동기라는 거고, 그 밑에 7기가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그렇고, 그 다음에 8기로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던 김호수정 검찰총장이 있고, 10기로는 또 박균택 의원이 있어요. 맞네요. 김용범이
선언하면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네. 이 정치부 기자 2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끝으로 그 김부겸 대구시장 설은 혹시 그 빈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던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오. 그 김부겸 그 전 총리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점치는 분들도 있어요. 야. 지금 민주당 주변의 전략가들은 김부겸 내보내자. 그래서 당선시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취약하고 허약한 상황이다라는 야. 것이고요. 없지 않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야, 지방선거 치열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멀스멀 그 지방선거 열기가 올라오고 있고 뭐 예비 후보 등록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이제 그 아마도 그 뭡니까 3월 5일 공직 후보 사퇴 선언을 하는 그때부터는 아, 그러게요. 사실상 석 달간의 이제 그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와, 같습니다.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기대하면서 오늘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다 아니, 보니까 아니. 재밌어가지고 네. 돈 더 주는 거죠. 네, 특별수당은 제가 따로 어떻게 내가 줄게.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충분히 구경기부터.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님도. 아니 저도 할 얘기 없어. 아니 저는 저 내 집 같은 편안함 때문에 무슨 제대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예, 예. 그래요? 그게 게다가 명태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방금 나온 건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설해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 얼른 품앗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2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방송했습니다. 내일은 이용우 의원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변호사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정치비선구, 취재 편의점, 시사인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